네, 안녕하세요. 공돌 투자자입니다. 오늘 시장이 진짜 좋지 않았네요. 금요일장에 이어서 오늘도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 대체거래소가 오늘 800 종목으로 늘어났고, 거기에 더해서 오늘부터 전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가 시작되었는데, 사실 이 공매도에 대해서 약간 선반영 돼 있기를 기대를 했지만, 네, 선반영은 아니었습니다. 예, 오늘 네, 대폭락이 이루어졌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3% 넘게 빠졌네요. 미국 시장 보면요. 미국 시장도 많이 빠져서 시작했습니다. 아마 미국 시장이 좀 좋았더라면 다른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투심이 정말 안 좋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보시면 다우지수 1.6% 넘게 빠졌고요. 나스닥도 2.7%, S&P도 2% 가깝게 빠졌습니다. 히트맵 쪽으로 봐도 마소, 그 다음에 애플, 아마존, 테슬라, 구글, 메타, 엔비디아에 이르기까지 주요 7종목이 모두 급락을 했습니다. 일부 여기 헬스케어 쪽이랑 유틸리티 쪽 빼고는 다 좋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개별적인 뉴스적인 것보다는 그냥 매크로적으로 다 같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시장을 지금 뒤덮고 있는 상태인데, 네, 4월 2일인가요? 관세도 이제 예정제로 시작을 하겠다고 하면서 투심이 완전 얼어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와중에 또 타이밍 좋게 우리나라 시장은 공매도와 또 넥스트 트레이드, 대체거래소의 그 종목 확대가 한꺼번에 일어나면서 좋지 않은 악재들이 한 번에 쏟아졌습니다. 참 이 타이밍도 참 이렇게 잡기도 쉽지 않을 텐데, 미국장이 좋을 때 약간 연휴로 쉬어가고 미국장이 안 좋을 때 이런 악재와 함께 시작하니 참 국장이 좋기가 힘드네요. 한국 시장 보면요, 외국인이 무지막지한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1조 5천억을 매도를 쏟아냈고, 그걸 이제 개인과 기관이 다 받아냈습니다. 이게 받아냈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장이 엄청나게 밀렸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엄청나게 팔고 이거를 개인과 기관이 받아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코스닥 거래대금입니다. 오늘 5조도 안 돼요. 그 대체거래소라는 거를 괜히 만들어 놔가지고, 대체거래소가 있으면 시간을 늘려놨잖아요. 시간을, 그러니까 X축을 늘려놓은 건데, 그러면 이걸 쫙 늘려놨으면 시간이 기니까 거래대금도 같이 늘어야 정상인데, 이게 이제 그 투심에 엄청 안 좋은 영향을 주다 보니까 거래대금이 12시간 해도 예전 거래대금보다 더 적습니다. 코스피까지 망쳐놨고 코스닥 거래대금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5조도 안 돼서는 시장이 제대로 동작하기가 힘든 구조겠죠.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3%다 밀렸고, 네, 이런 안 좋은 상황이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히트맵으로 좀 볼게요. 거래대금 순위에 기반한 히트맵인데요. 일단 매크로적으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 종목들의 히트맵을 보는 것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한미반도체도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뭐 컨센서스가 좀 좋지 않았다는 뉴스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공매도에 좀 표적이 된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도 엄청나게 떨어졌고요. 공매도 하면은 일단 2차전지죠. 2차전지 쪽에 숏포지션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뭐 삼성 SDI, 포스코 홀딩스에 이르기까지 2차전지 업종이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 일부 신규주 쪽에 좀 매기가 쏠려서 종목이 오르긴 했지만 이게 뭐 큰 의미가 있겠어요. 장이 안 좋으니까 좀 올리기 쉬운 일부 종목으로 그냥 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주도 시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 형지그룹주는 굉장히 좋고 그동안 이끌었던 뭐 오리엔트 전공이나 뭐 에이텍, 그다음에 동신건설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고요. 형지 INC, 그다음에 형지 글로벌 이쪽이 되게 좋더라고요. 일단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시총 상위주들은 다 많이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현대차, 뭐 HD 현대일렉, 뭐 하나에어로, 네이버, 기아, 뭐 두산에너빌리티, 셀트리온, LG화학, 삼성전자, 우선주 뭐 여기까지 뭐 대부분 다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인 게 뭐 큰 의미는 없고요. 빨간색인 것들 보면 현대로템이 뭐 방산 쪽 좀 많이 올랐습니다. 엘켄텍은 이거는 금 관련주죠. 금 관련주. 금 관련주기 때문에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이쪽으로 좀 얘기가 쏠린 것 같고요. 클로봇은 로봇주 중에서 몇 안 되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 콜마 홀딩스는 행동주의 펀드 이쪽에 좀 이제 아마 공격이 있을 수 있어서 이쪽에 좀 매기가 쏠려서 올렸고요. 모비데이전에는 틱톡 매각 관련해서 좀 기대감이 있어서 12% 넘게 올랐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별 볼 일 없었어요. 그 다음에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뭐 신규주이기도 하면서 좀 뉴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 좋지 않았다. 그래서 해지주인 뭐 엘컴텍 정도가 올랐고, 일부 그다음에 대선 관련주들 좀 올랐고, 바이오 중에 뭐 온코닉 테라피틱스 올랐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뉴스 중심으로 좀 살펴볼게요. 온코닉 테라피틱스가 오늘 올랐는데 위암세포 함종양 효과가 확인됐다라는 뉴스가 뜨면서 올랐어요. 뭐 워낙 좋은 종목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좋은 뉴스인지는 약간 재탕 같기도 한 뉴스였는데 어쨌든 이쪽으로 좀 매기가 쏠렸습니다. 그다음에 그 넥스트 트레이드 쪽에서 좀 상한가가 풀리는 움직임도 보이더라고요. 다시 상한가를 쳤다가 풀었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랬고요. 형제 INC는 형제 글로벌이 이제 상한가 가면서 이쪽으로 이제 좀 매기가 쏠려서 이 종목도 뭐 그래도 28일 유지하면서 20% 넘게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일약품은 온코닉 테라피틱스의 이제 모회사죠. 모회사 합격이고 이제 그 온코닉 테라피틱스가 오르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같이 좀 몰렸습니다. 엘컴텍은 이게 뭐 이런 뉴스가 있는데 이런 뉴스는 아니고요. 금 관련주로 항상 부각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 아무래도 그 스태그플레이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약간 안전자산인 금 쪽이 요새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엘컴텍이 올랐습니다. 항상 시장이 안 좋을 때 엘컴텍 쪽으로 좀 매기가 쏠리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 모비데이즈는 틱톡 매각 기대감에 오늘 올랐습니다. 콜머홀딩스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미국 행동주의 펀드가 경영 참여를 선언하면서 오른 종목이고요. 형제 엘리트는 아까 형제 글로벌이랑 형제 IC 같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로봇은 소프트웨어 경쟁력 부각되면서 6.3% 올랐다고 하네요. 로봇 주주들이 다른 건 약한데 이 종목만 좀 셌습니다. 아니네요. TXR 로보틱스 이 종목도 셌네요. 이전 소봉 로봇인데 사실 불이 이제 어느 정도 잡혀서 이 종목이 왜 올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신규주 쪽에서 좀 그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오른 것 같습니다. 떨어진 종목들도 너무 많아서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는 2차전지 관련주죠. 한택은 신규주고요. 이제 SY 같은 경우에는 그 산불 관련해서 모듈러 주택 그 이슈를 달고 올랐었는데 어쨌든 산불이 어느 정도 잡히면서 다행히 잡히면서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런 사건 사고와 관련된 주식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잘 안 하고 어떤 차트적인 거를 갖다 댈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뉴스 플로우가 지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차트적인 흐름으로 절대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쪽은 TC 본더 가격을 25% 인상한다는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부진하고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10% 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한화 쪽에서 이제 TC 본더를 좀 생산을 하면서 독점 체제가 좀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에코프로머티도 2차전지 역시 공매도 재개 첫날 공매도 쪽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에코프로머티도 많이 빠졌습니다. 장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일단 어제 금요일 빠졌고 오늘 빠졌기 때문에 목요일에 이제 매수한 물량들은 오늘 이제 결제가 끝났고 결제가 끝나서 미수나 뭐 이런 게 발생이 됐다면 내일 오전 중에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정도의 하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오늘 한 3% 빠졌고 만약에 내일도 많이 빠진다면 그 다음 정도의 이제 수급이 들어온다면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있지 않을까. 반대 매매를 좀 받아 먹으면서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근데 안 좋은 점은 거래대금이 회복돼야 돼요. 거래대금이 회복돼야 어떤 투매 같은 것들도 나오면서 그걸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받아 먹어서 손바뀜이 나오는데 지금 이 정도 유동성 가지고는 굉장히 장이 힘든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듯이 저는 그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거래대금입니다. 코스닥 거래대금이 5조도 안 되는 상황에서는 매매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지금 절반 이상 줄여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데 가랑비에 못 젖어서 어쨌든 뭐 3월 달에는 손실 마감을 했고요. 4월 달에 거래대금이 돌아와야 될 텐데 거래대금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안 남았어요. 일단 정치적 불확실성 깨지는 그게 없어지는 게 가장 빠른 뭐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장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장인데 이럴 때일수록 거래대금 추이랑 그다음에 수급적으로 좀 돌리는지 그 흐름을 보셔야 이 시장의 그 방향 전환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함부로 많은 비중으로 베팅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